유바이로직스가 코로나 백신 유바이로직스가 코로나 백신 임상 이상 투여를 완료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임상 투여를 완료했고 3상 비교 임상까지 이제 가려고 합니다. 유바이로직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이상 시험 투약을 마쳤고 유바이로직스는 17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6919 임상 이상의 접종을 완료했다고 공지하였습니다. 항상 제가 중요한 거는 정확히 공식이나 공지, 회사의 발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정확하게 회사에서 공지한 내용이니까 임상 이상 투여가 완료된 거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단백질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제조합 백신.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잖아요. 단백질 제조합 단백질. 바로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제조합 단백질 방식이죠. 완벽하게 똑같은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같은 단백질을 이용한 백신입니다. 백신의 표면 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중화항체를 형성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예방 원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면역 반응 유도라는 게 뭐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보려고 합니다. 면역 반응 유도란 지질로 만든 구형 구조체의 리포즘을 면역 증강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표면 항원 단백질이 리포즘의 표면에 표출돼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좀 의학 용어라 어렵긴 해도 역시나 그래도 어쨌거나 유바이로직스가 이상에 대한 그 투여를 다 완료한 게 이게 사실인 거죠. 회사에 따르면 전국의 5개 병원, 카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한양대학교의 구리병원, 카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에서 이상 투약을 예정대로 다 완료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투여 방식은 요렇게 이제 이상은 19에서 75세 성인 230명을 대상으로 3주 간격으로 이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유바이로직스는 이상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진행될 비교 3상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잘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상 결과와 3상 신청이 남았는데, 회사 관계자는 이상의 최종 분석 결과가 이르면 10월 말 혹은 11월 달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3상 신청은 내달 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임상 실험을 하는 주식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순간 그냥 임상이 조금 유의미하지 않다, 아니면 확실히 유효한 지표를 발견 못했다는 기사 한 방으로 뚝뚝 떨어져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형 제약사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임상 실험을 하는 회사들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은 있어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유바이로직스 안 올라간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이런 걸 미리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임상 실험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백신 후보 물질로 임상 시험을 진입한 기업이 있는데, 제가 항상 차트를 살펴보고 되게 따로 모아놨죠.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셀리드 이렇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디냐면 17일 식약처에서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제약사 중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로 임상 시험에 진입한 기업이 총 8곳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유바이로직스, 셀리드, HK는 아이진, 큐라티스입니다. 이 큐라티스는 아즈텍 WB가 지분을 추가한 걸로 유명하죠.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해놨죠. 아이진은 셀루메드, 셀루메드가 5개의 효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고, 이번에 아이진라고 큐라티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보령바이오파마 이렇게 해서 K바이오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죠. 이 첫 번째 mRNA 컨소시엄이죠. mRNA 컨소시엄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컨소시엄 바로 지시녹 십자, 그리고 ST팜, 그리고 한미약품. 이렇게가 1차적으로 일단 한국 KMRNA 이렇게 해서 1차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2차는 이렇게 아이진, 큐라티스, 진원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 이렇게가 이 두 번째 KMRNA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임상이란 말이 요새 자주 나오는데, 진원생명과학, 셀리 등 이 기업들이 비교 임상 방식이 차선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D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진원생명과학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하는 비교 임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결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백신을 가져와서 대조 백신 한다고 그랬죠. 이만큼 비교 임상하는 이런 방법들이 차선책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셀리드를 보면 1회 접종용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죠. 셀리드는 얀센 백신과 효과를 비교할 계약이라고 합니다. 두 백신이 접종 횟수뿐만 아니라 백신 플랫폼도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로 똑같아가지고 대표적인 짝꿍 백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 대조하고 임상 비교할 만한 백신들이 따로 있는 거죠. 자, 유바이로직스도 FTS의 편입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편입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유바이로직스가 FTS의 편입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외인 대규모 자금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FTSE 지수인데 이 리밸런싱을 앞두고 유바이로직스 주가가 얼마 전에 강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FTS의 뜻이 뭐냐면 아까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말씀드렸지만 자, FTSE 지수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와 런던 증권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FTSE 인터내셔널 이게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저 지수에 편입이 될 경우 약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조금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 관해서 살펴드렸는데 물론 이럴 경우에 월봉이나 현재 주가 너무 비싸다면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거나 자리가 괜찮다면 상황이 좋기도 합니다. 자, 유바이로직스의 매출을 살펴보면 자, 유바이로직스 상반기 매출이 전년비 32% 증가했는데 유빌콜 플러스 판매 정상화가 되면 여기서 매출 27%를 끊어주는 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CRMO 매출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는데 6,919를 위한 집중 투자하는 바람에 R&D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이 내년 초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두고 봐야 되죠. 자, 어쨌거나 CRMO 매출이 상당히 좋은 유바이로직스인데 자, CRMO 전체 매출액의 약 10%를 차지하는 바이오 수탁 연구 및 생산 매출 이걸 CRMO라고 그래. 그래서 올해 상반기 14억 6,6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뛰어 올랐기 때문에 매출이 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스웨덴에 대한 좀 이 이슈도 있는데, 자, 유바이로직스는 2019년 6월 스웨덴 HBSH사와 대장균 백신에 대한 3상, 이 시료 생산 및 상업 생산에 대한 CMO 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부터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국내 중소 바이오 업체도 임상 시료를 위탁 생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탁 생산 업체인 CMO 업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유바이로직스의 지금 차트나 이런 게 좀 위치가 꽤 낮지 않아요.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있다는 얘기죠. 자, 물론 고점에 있다고 이 주식이 못 날아간다거나 이런 걸 올라가니 못 떨어지는 걸 맞추는 건 아니지만 많이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죠. 예전에 비하면. 자, 이게 유바이로직스의 월봉 차트예요. 자, 이때 저점이 여기서도 보이시지만 6,000원, 7,000원대 근처였죠. 자, 6,000원, 7,000원 하던 주식이 요렇게 61,000원, 여기 고점을 찍었죠. 이때가 아마 자세히 보면 4,000원, 5,000원까지도 갔을 거예요. 최저가가 3,000원대였고, 이때가 4, 5,000원대였는데 주가가 자, 4, 5,000원대 하던 주가가 요렇게 56,000원, 6만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럼 밑에서 거의 못 올라와도 18배에서 15배에서 18배 이상 올라온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추세가 유지되게 다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예전에 비해서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는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뭐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상 발표도 있고 3상 진입 예정도 있고 앞으로 계속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의 부담은 있는 게 사실이니까 항상 이런 데 높은 데서 투자할 때는 꼭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 단타적인 안목을 갖고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투자에 관해서 참고로만 하시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